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낮게 가라앉은 숨결과 뒤엉킨 심장 박동뿐이었죠. 그때 작은 딸깍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스탠드 스위치가 눌린 겁니다. 흐릿한 불빛이 퍼지며 침대 위를 비추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떨렸고 미소와 공포가 동시에 얽힌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아주버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숨을 멎은 듯 굳어버린 남자의 얼굴, 손끝에 남은 따뜻함,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직감이 한순간에 스탠드 불빛 아래 드러난 겁니다. 서울역 대합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구석 벤치에 앉은 현우의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방병원에서 건네받은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대형 병원 정밀검사 권장. 활자가 뿌옇게 흔들리듯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나이가 문제일까? 아니면 지난 몇 년의 고된 노동 때문일까? 현우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기차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서의 며칠이었습니다. 심전도, 운동부하, 체열, 재진료까지 한두 날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숙박비가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막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형인데. 짧은 설명이 이어졌고 잠시 침묵하던 동생의 답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저 내일부터 출장이라 집 비우거든요. 열차는 북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현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남으로서 늘 동생들을 챙겨왔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막내의 집에 신세를 져야 한다니 씁쓸함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초겨울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삑삑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고 거실 한쪽 소파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어디서든 아내 서연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작은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정돈된 조경, 먼지 없는 공간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내가 지금 누군가의 삶 속에 발을 들여놓았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파트는 고요에 잠겼습니다. 작은 방에서 잠들었던 현우는 새벽녘 낯선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을 스치는 발소리,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복도까지 번져왔습니다. 민수가 돌아왔나? 잠결에 든 생각이었지만 방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현우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고 몸은 피곤해 젖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불 위로 스며든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감싸 안는 팔, 목덜미로 파고드는 따뜻한 호흡. 현우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었지만 동시에 이 낯선 온기를 거부하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길이 천천히 가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셔츠 위로 느껴지는 탄탄한 근육,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서연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지? 서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밀려오듯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순간의 혼란과 따뜻한 손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연의 손이 옆 탁자 위 스탠드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스위치에 닿고 딸깍하는 소리가 고요를 갈랐습니다. 흐릿한 불빛이 방 안을 밝히자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떨리는 입술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형님 왜 여기에 계세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갈라졌습니다. 현우의 당황한 표정, 서연의 경악한 눈빛, 그리고 이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밤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거실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세 사람의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출장 준비에 지쳐 보였고 형과 아내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형님, 잠은 편히 주무셨어요? 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젓가락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불안감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반찬 그릇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국을 트다가 몇 번이나 국물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눈치채지 못한 듯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며 바쁜 기색만 드러냈습니다. 짧은 대화는 자꾸 끊어졌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길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 뒤로는 전날 밤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국그릇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눈길이 스치듯 마주쳤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숨이 막힐 만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들려오는 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김치 그릇이 옮겨지는 작은 소리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 섞인 형제의 대화가 오갔겠지만 이날만큼은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물컵을 들이켰고 현우는 밥알을 삼키며 목이 메어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민수는 눈치채지 못한 듯 바쁜 업무 이야기를 중얼거렸지만 그 말들은 공기 속에 흩어져 의미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는 말보다 침묵과 떨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각자 다른 생각을 감춘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의 실이 세 사람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분주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긴 상 위로 제사 음식들이 하나둘 차려졌고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와 국 끓는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느라 고생했지? 에이 뭐 기차 타고 오면 금방이지. 잔잔한 대화가 오갔고 술잔도 몇 차례 오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가족 행사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전날 밤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반찬을 담는 동작이 몇 번이나 멈칫거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지만 작은 움직임마다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사상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서연의 움직임을 계속 의식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옮기는 모습,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작은 습관까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부딪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의 기억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있음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두 사람만은 무거운 공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형제들의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반응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음식 소뚜껑을 열며 김이 올라오는 순간 그 뜨거운 수증기가 자신의 얼굴을 감싸는 것보다 현우의 시선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다른 형제들이 부족한 제수용품을 사러 마트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부엌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현우와 서엽뿐. 찻주전자가 끓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컵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현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류처럼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현우는 컵을 받으며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선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 무언의 메시지가 서로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 퍼졌습니다. 현우와 서연은 황급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난 뒤 집안에는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의 웃음소리가 여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갔고 추억담이 이어지던 자리에서 막내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내일부터 며칠간 또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말은 담담했지만 순간 서연과 현우의 심장이 동시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민수가 내일 새벽부터 나가 45일 동안 집을 비운다는 사실은 곧 이 집에 두 사람만 남게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손에 쥔 술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국자를 잡은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위로 그녀의 숨결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형제들은 여느 때처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현우와 서연은 그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둘만의 시간을 서로가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걸요. 이튿날 새벽, 민수는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현우와 서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금세 조용해졌고 두 사람의 호흡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오래 잊고 있던 집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마주한 서연의 얼굴,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거리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부터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거리며 끓고 있었고 그 위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순간 멈춰 섰습니다. 혼자 살아오며 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의 삶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식탁에 밥을 차려놓으며 짧게 시선을 올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길이 스쳤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오갔을 시선이었지만 지금은 전날 밤의 기억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이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밥을 뜨려다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서연은 그 소리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상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평범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화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고개를 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 그러나 그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서연의 손등 위에 올려졌습니다. 순간 둘 다 숨을 고르며 가만히 서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체온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고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얼굴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두 사람은 결국 작은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도 두 사람에게는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세상은 조용히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고른 숨결을 내쉬는 서연의 모습이 낯설고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현우는 현실을 잠시 잊은 듯 마음이 풀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따르는 동안 전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과 함께 가슴 한쪽에서 묘한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우는 간단한 계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소리,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머리를 정리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현우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작은 동작조차도 서로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김치를 그의 그릇에 올려주는 순간 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분위기 속에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형님 일정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녁쯤 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손은 젓가락을 놓은 채 멈춰 있었고 현우는 화면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아침 식탁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따뜻한 기류는 사라지고 현실의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로 밀려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삑삑 찰칵. 그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현우와 서연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물잔이 덜컥거렸고 현우는 반사적으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녀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피곤이 묻은 낮은 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여행용 가방 바퀴가 현관 바닥을 긁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깊은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스쳐갈 일상의 소리들이 지금은 숨통을 죄는 듯 무겁게 들렸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자 현우는 일부러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볼륨은 평소보다 높았고 화면 속 뉴스 멘트가 무의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가방을 받아들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형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형은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가족의 평범한 대화는 자꾸 끊겼고 작은 침묵이 대화 사이사이를 채웠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지만 식탁 위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출장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현우와 서연은 단답으로만 반응했습니다. 눈길은 자꾸 교차했지만 그럴수록 서로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간 민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우와 서연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고 현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몇 초간의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자 다시 일상의 가면을 쓴 듯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라져 있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의 실이 세 사람을 묶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의 기침과 간호사의 호출 소리로 가득했다. 현우는 진료실에서 나온 뒤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의사가 내린 결론은 다행히도 가벼운 것이었다. 스트레스성 부정맥입니다. 약물과 생활 관리만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손에 쥔 처방전 종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마음속은 더 무거워졌다. 이제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잔잔했지만 눈가에는 무언가 복잡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서연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 끓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 기름이 튄 프라이팬,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이 식탁 위에 늘어서 있었다. 현우는 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잠시 바라봤다. 집 안 가득 퍼진 냄새가 앞으로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곳에 남을 것 같아 마음이 저릿했다. 점심 식사는 평소와 달랐다. 말은 거의 없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묵묵히 국을 덜어주었고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씹었다. 서로의 눈길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지만 말없이 주고받는 감정은 뚜렷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 식사가 끝난 뒤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셔츠를 개고 세면도구를 넣고 책 한 권을 덮으며 차곡차곡 넣어갔다. 가방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곧 이 집에서의 시간을 끝내는 종소리 같았다. 잠시 후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작은 메모지가 그 위에 올려져 있었다. 건강 조심하세요. 짧은 글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현우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이어졌고 그 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끝내 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깊게 숙였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남겨진 공간엔 평범한 일상의 풍경만이 남아 있었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는 며칠간의 기억이 깊은 울림처럼 맴돌고 있었다. 기차는 천천히 플랫폼을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뒤로 밀려나가고 회색 도시가 점점 멀어졌다. 현우는 창가에 앉아 도시락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위에 붙은 짧은 메모 건강 조심하세요. 글씨체는 작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종이장보다 훨씬 무거웠다. 열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담담했으나 눈가에는 피로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과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감이 동시에 마음을 짓눌렀다. 한편 집에 남은 서연은 작은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개어진 이불, 가지런히 놓인 베개, 텅 빈 옷장. 몇 날 며칠 동안 그곳에 남아있던 흔적들이 사라지자 방 안에는 평범한 고요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울림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다. 접시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에도 그녀는 그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와 눈빛을 떠올렸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평범한 동작마다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다. 현우가 탄 기차는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커튼을 걷고 저녁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이우는 모습을 바라봤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속에는 며칠간의 기억이 멈춘 채 남아 있었다. 그 기억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잠시 머물렀던 따뜻함, 그리고 다시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남게 될 위로의 순간이었다. 삶은 다시 각자의 궤도로 흘러갔지만 그들이 나눴던 시간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잔향처럼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